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연의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인연공덕. 간병사로 일하면서 1008명의 인연공덕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일하다 보니 많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00명을 만나 공덕을 쌓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다해 대하고 그 인연에서 배우려 한다면 1000명 이상의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1000명을 만났다 해도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기에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한 이유와 교훈을 성찰해야 합니다. 봉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들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왔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환자를 대할 때도 내가 그들을 낫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덕을 쌓는 방법은 그들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돕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그저 겸허히 그 상황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로 임할 때 우리는 진정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연을 만나 병이 나았다. 어떤 일을 만나 병이 나았다면 이는 우연이 아니라 내가 나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이 축적되어야만 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나으면 우리는 쉽게 그 사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지하려 들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를 낳은 건 바로 내 노력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병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주변에 감사하되 그에게 의지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 펼쳐진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요. 남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내재한 힘을 믿고 그 힘을 발휘하여 세상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을 교훈 삼아 더욱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인연분별법, 복지사업. 저는 작년 현자님의 가르침을 듣고 법과 제 능력을 융합하여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큰 경제력도 필요하고 복지사업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가오는 경제인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또 복지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법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런 욕심을 갖는 순간 모든 일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주어진 인연을 바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데 집중하세요. 큰 경제인을 만난다 해도 내 뜻을 먼저 말하지 마세요.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한 후에 내 생각을 30% 정도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갖고 조금씩 다가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지사업 역시 처음부터 내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닙니다. 기존 시설의 운영 방식을 배우고 보완할 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내 능력을 과시하기보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겸허히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 조금씩 접목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공부.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큰 인연 대하기. 공부란 내 주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잘못을 판단하고 걸고 넘어지려 한다면 그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귀는 열고 입은 닫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되 경솔한 말은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자에겐 겸손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큰 인연을 만났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겸허히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들 앞에서 진심을 담아 행동하되 나의 부족함을 먼저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과 의논하고 소통하되 절대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려 할 때 진정한 인연이 이뤄집니다. 큰 인연일수록 겸손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연과 인연법.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서로에게 미끼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미끼가 아닌 진실함으로 맺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해의 폭이 맞아야 관계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념을 같이 할 사람을 만나려면 내 안의 진실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의 이념에 동의한다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결국 나의 진실함이 상대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념을 공유한다는 것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우리 관계도 더욱 발전하는 법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얼마나 진실한 자세로 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의 장점을 배우려 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려 노력할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빌지 말고 인연을 바르게 대하라. 현자님을 따르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기도와 기복보다는 주어진 인연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모순을 찾아 고쳐나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기복을 바라고 절하는 자에겐 매가 내려질 것이며 자신을 성찰하려 노력하는 이에겐 깨달음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에겐 분명한 선택이 주어져 있는 셈이지요. 사찰이나 교회도 단순히 기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수행하는 도량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겸허히 나를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만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옷깃을 스치는 인연조차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깨우침을 얻으려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신과 마주할 때입니다. 기복기 아닌 수행으로 빌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여 참된 나를 일깨워야 할 때입니다. 인연 만들기.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세상을 위해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해야 할 일은 눈앞에 주어진 인연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쌓아온 지혜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되 나의 욕심을 앞세우지 마세요. 내 뜻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다가서면 상대는 문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때로는 인연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억지로 맺으려 하기보다 자연스레 이뤄지는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서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변을 살피세요. 당신이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뿐 당신의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인연 만들기, 노력. 제가 만나려는 분들은 50대로 사회적 책임이 큰 분들입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분들을 만나 뭔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분들과 어떻게 인연을 맺어야 할까요? 50대는 지금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큰 책임이 있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아직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이들이 필요로 하는 건 새로운 지혜와 통찰입니다. 당신이 만난 인연이 바로 그들일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서로가 필요로 해서 만난 것이라 생각하세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들과 만날 때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섣불리 당신의 지혜를 내세우기보다 그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깨달음이라도 그들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위에서 조금씩 당신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에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세요.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면 어느새 인연의 끈이 깊어질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깨우침을 주는 동반자가 되어갈 때 진정한 인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늘 성장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만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인연의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